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원의 파트너 홍희진입니다. 자, 우리가 또 오늘 공부를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또 배워볼 내용은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패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떤 추세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파악을 했죠. 캔들의 의미. 지금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캔들에 갖고 있는 의미. 예를 들어서 뭐 고점, 저점, 그 다음에 뭐 이런 종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어떤 뭐 캔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기본 모형, 양봉이 뭐고 음봉이 뭐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것들. 음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양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나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패턴, 여기서 이제 캔들이 나오면 그 캔들이 한두 개 모여서 또 패턴이 되고, 그게 지금 또 쌓이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의 추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추세가 또 쌓이면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말 그대로 추세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반전, 뭐 지속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우산형, 뭐 유성형, 뭐 별형, 뭐 장악형, 뭐 이런 것들, 잉태형, 뭐 이런 것들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패턴에서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작했으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화면 보시면 상승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선은 뭐냐면 저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 걸 상승 추세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낮아진다. 예. 그 다음에 평행 추세선, 요거를 우리가 뭐 박스권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저점, 고점이 일정한 이런 어떤 패턴 자체를 우리가 뭐 평행 추세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좀 이따 뭐 박스권에서 다시 또 이야기 드릴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추세라는 이야기는 저점이 높아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는 거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보시면은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렴 패턴이 지금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삼강 수렴 패턴 뭐 5가지 뭐 이렇게 있다 이야기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수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점으로 모인다. 그러면 점으로 모이고 어떻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떤 방향성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렴 패턴이라는 건 급등 패턴에 여러분들 해당이 돼요. 급등 패턴에 해당이 되고, 제가 박스권이 굉장히 유용하게 좀 쓰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어떤 기법도 있잖아요. 돌파 기법,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거는 뭐 돌파하고 안착하고 그 다음에 돌파되기 전에 이제 급등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수렴 패턴도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그대로인 어떤 삼각 수렴이 있고요. 저점이 고점과 같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5가지들이 있는데 뭐가 더 확률적으로 높냐라고 봤을 때는요,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비슷비슷하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점 그대로인데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 요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최근에, 그죠? 요거 지금 제가 어제 영상인가요? 그저께 영상인가? 3일 제약, 3일 제약 요 패턴에서 우리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3일 제약 패턴에서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 또 차트 한번 봐야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은 좀 뚫리긴 뚫렸지만, 잠깐만요. 지난 월요일 날 요 패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고점이 일정하죠. 요렇게. 그죠? 그다음에 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이게 뭐야? 삼각 수렴. 삼각 수렴 패턴이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고점이 일정하고 저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요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2번에 해당하는 거, 요거랑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 4번에 해당하는 거는 좀 잘 없긴 한데요.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 패턴이다. 조금 어중간한데, 요러다가 한 번 다시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울기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이렇게 받고, 진짜 센 거면은 나중에 위로 한번 트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뭐 체크는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가다 이제 빠지는 어떤 그런 패턴도 있긴 한데,
이렇게 뜨는 거 자체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쐐기형이라 그래가지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다. 요건 이제 4번의 반대잖아요. 5번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도 사실 좀 드물고, 예. 그래서 5번, 4번은 사실 드물긴 한데 유용하게 많이 쓰는 게 1번, 3번, 2번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2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일 제약 이런 것들 쉬운 거.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딱 대칭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하다가 방향성 위로 정해지거나 밑으로 깨지거나.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대부분 대체적으로는 위로 뚫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뚫렸다가 깨지든가 아니면 쭉 올라가든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여러분들 1번은 이제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 근데 이제 이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패턴이라는 건. 아, 큰 그림에선 이렇게 지금 되는구나. 대신 큰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세부적으로 내가 거래량이 어떻고 그 다음에 매수가 거래량이 뭐 늘었을 때, 줄었을 때, 아니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어떨 때 매수해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어떤 조정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무튼 이제 큰 그림을 보는 연습부터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대칭 삼각 수렴, 상승 삼각 수렴, 고점 일정한 거, 저점 일정한 거. 이렇게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권 종목은 굉장히 많죠. 박스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요거를 간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추세는 박스권인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심리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 박스권이 아직은 안 뚫렸고 아직은 안 깨졌는데 종목을 그러니까 매도한다거나 성급하게 아니면 또 매수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또 종목에서 ISC 뭐 이런 것들 지금 매수 사인 들여갖고 수익 낸 게 결국에는 여기죠. 여기서 지금 지지를 요렇게 박스권을 했는데 우리가 들어간 자리가 사실 여기에요. 여기죠. 요 자리.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었잖아요. 매수 사인 드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이 한번 나타났죠. 그래서 20% 이상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간단해요. 여기서 지지 받는 거 보고 우리는 접근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어때요? 이 큰 박스권 안에 작은 박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있지만 그래도 중간 박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케이스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매도하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세부적인 대응은 또 보면서 좀 확인을 또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건 박스권 전략이다라는 거죠. 박스권 전략이다라는 거고 박스권 전략은 물론 지나고 보면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박스권일 때는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저점에 와서 지지되는 거 보고 매수. 네. ISC 같은 경우 특히나 이거를 지금 같이 하신 분들은 더더욱 잘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죠? 지지 받았네 들어갔다.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지지가 딱 받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기분 상황으로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지지가 왜냐면 약했던 종목이잖아요. 말 그대로. 밑으로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지지를 받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해. 그러면은 약한 종목은 강한 종목과 비교했을 때 사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적극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ISC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강한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잠깐만요. 이제는 야, ISC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엄청 강했네. 강하게 치고 올랐네. 근데 이게 막상 우리가 지금 매수할 때 여러분들 심리를 보시면 셌던 흐름이 아니니까 내가 매수를 주저하게 돼요. 현금이 많건 적건 일반적으로 아마 내가 조금 단기적인 성향이 세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딱 보면은 여기서 고점이 일정하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박스권인데 지지를 했죠. 그럼 우리가 지지 받는 거 보고 제가 매수한 드렸거든요. 지지 받는 거 보고 여기서 몇 센트 드렸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급등을 해 있어.
근데 이제 막상 이게 눌려 있고 약하면 박스권이 정작 지지가 돼도 나는 그거를 잘 안 사게 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근데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 그 이유가 굉장히 커요. 왜?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과 비교했을 때 거래가 막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요게 지금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이 추세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시면. 그래서 차트 한 가지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단 중요한 거는 지금 딱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박스권.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게 결국 여러분들 실력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박스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점 일정, 저점이 일정한 게 박스권의 패턴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쌍봉 쌍바닥인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이 그냥 합쳐 놓은 겁니다. 쌍봉은 결국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봉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박스권의 의미랑 같아요. 여러분들. 박스권의 의미랑 같아. 그러니까 박스권의 의미가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죠. 보시면은 저항이 있어서 고점을 못 뚫으니까 지지선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또 고점을 뚫으려고 했는데 또 못 뚫으니까 또 저점까지 내려가는 거고. 근데 저점에 내려갔는데 또 안 깨지고 지지를 하네? 그러니까 또 다시 저항까지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뚫리는 걸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항받는 어떤 증상과 지지받는 증상들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선으로 이어보니까 박스권 패턴이 되는 건데 정작 실전에서 이걸 여러분들 활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왜? 막상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고 빠질 땐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렇거든. 근데 지금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패턴 쌍봉 쌍바닥이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고점이 이틀 동안 나와 있는 거 얘 갑자기 왜 이래 고점이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고점이 일정하게 있어서 못 넘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락하는 거죠. 반대로 쌍바닥은 뭐예요? 저점이 일정해 가지고 지지가 됐네. 우리가 요거를 이제 W자 이렇게 쌍바닥 W자 패턴 쌍바닥 패턴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또 좋은 어떤 예시가 있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ISC가 바로 그 대상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쌍봉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지? 이렇게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져요? 저항선. 왜? 갭자리 하단까지 밀린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 저항 자리에서 못 가면 지지선까지 밀리는데 지지선은 갭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1차 자리, 2차 자리까지. 그죠? 예. 그래서 2차 자리까지 터치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계속 뭘 만듭니까? 박스권 패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지금 요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진짜 뽕 뽑는 거지, 사실상. 예.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프로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 프로텍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는 봐봐요. 얘는 여기서 박스권에 그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못 뚫었는데 여기서 이제 뚫어버리니까 주가 급등. 박스권에 뚫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급등.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급등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모양이 틀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전고점에 대한 이 돌파가 되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주가가 쭉 빠지죠. 그러면서 얘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한번 넘어갈 수 있으면 얘는 또 레벨업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파동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추세만 잘 타면 이런 것들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프로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쌍봉은 그런 케이스. 그러면 쌍바닥은요. 쌍봉의 바닥은 반대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쌍바닥이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쌍바닥이다. 그래서 박스권을 알면 박스권에서 나타나는 증상 동일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쌍바닥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또 찾아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는 뭐냐면 사람의 얼굴, 어깨,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점이 높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 상승 추세잖아요. 근데 고점이 낮아진다. 뭐예요? 하락 추세. 그럼 얘는 이제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반대로 뒤집은 게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진다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승 추세는 이렇게 상승 추세대 안에 있는 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락 추세 때는 반대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 근데 얘 지금 보시면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전환하니까 어떻게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앤숄더는 추세 반전으로 하락 전환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역헤드앤숄더는 빠지다가 이제 상승 전환으로 바뀌는 거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수에도 또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림을 바라볼 때, 그래서 너무 단타를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큰 어떤 추세를 보면 코스닥 추세, 코스피 추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그러면 요만큼. 요게 역헤드앤숄더가 될 수 있죠. 왜? 요렇게. 지금 딱 보시면은 어깨, 머리, 어깨. 그죠? 하락 추세가 어떻게 바뀐단 말이지.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빠지고 어깨, 요렇게 머리. 그다음에 요렇게 또 틀어지긴 했지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럼 요런 것들은 저점.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큰 하나의 쌍바닥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큰 추세 파동이 코스피가 지금 변해지고 있는데, 그 한 파동일 때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역헤드앤숄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역헤드앤숄더는 꼭 이렇게 어떤 그 역헤드앤숄더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삼중바닥 그냥 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틀어져 있지만, 그래서 의미 파악을 여러분들, 그래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양,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대형주가 나타나거나 대형주에 아니면은 지금 뭐예요, 지수나 이런 데 나타나면 확률이 높아요. 예, 종목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은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어떤 패턴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패턴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 패턴이 만들어지냐. 고점이 낮아지는 건 뭐다? 저항이 세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을 못 넘기 때문에 힘이 점점 약화되니까 어떻게 해? 헤드앤숄더는 추세가 전환된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다. 역헤드앤숄더는 반대다. 그 다음에 지금 쌍봉이 그려지는 이유, 저항 자체가 어떻게 해? 세기 때문에, 저항이 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못 넘으면 어떻게 빠지는 거고, 이렇게 지지받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 둘씩 모양이 모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예. 박스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이 한쪽으로 뚫리면 급등이고 반대로 깨지면 이제 급락인데, 그런 패턴을 눈에 익히는 것부터 돼야 이게 어떤 수렴이구나, 아니면은 박스권이구나. 의미 자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박스권도 한쪽으로 모였다가 뚫든 밑으로 깨지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수렴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모아놨고 그 모이고 나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림이 보여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인 게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한 게 말씀드렸을 때 쉬워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뭐 3일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 3일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끝반등으로 수익이 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지금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어드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얘는요 수렴 패턴인데요, 상승 기대형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또 종목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생존단타 특집으로 진행한 거 아시죠? 거기서 뭐 VT라는 종목 말씀드렸어. VT는요 종목이 좋은데요, 지금 얘는 그러면 무슨 패턴이에요? 얘는 딱 보시면 박스권이다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제 그지? 얘 근데 보시면요, 위에 뭐 어떻게 쌍봉이잖아요. 고점 못 넘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요, 뭐 쌍바닥을 그 박스권을 만드네.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갭자리 배웠죠. 갭이 지금 터치되게 되면, 안착시키게 되면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음봉이 있는데 이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의미,
그러니까 VT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입니까? 어제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또 올라 4% 정도 올라.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 극대화를 실력 없는데 수익 극대화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한다는데 나중에 까먹습니다. 돈은 들어오다가 나중에 다시 나가요. 이게 희한하게 세상 이치가 여러분들 담겨져 있어. 실력대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운빨이 여러분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운이 좋았다가 내가 실력이 없으면 다시 그걸 깨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주식 공부할 때 승률에 집착하고 방법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4%가 작은 게 아니라 4% 내가 여기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만약 있다. 아니면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왔으면은 베팅하고 질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질르라는 게 여러분들 무리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딱 공부한 대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화끈하게 내가 지금 제대로 아는 걸 제대로 써먹는다라는 의미인 거지. 무리하다, 오버하자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사는 게 아니라 큰 비중으로 샀어. 근데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 하루 만에 4% 챙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3일 제약은 하루 만에 20% 올랐죠. 예. 패턴은 여러분들 다르지만 원리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뚫릴 수 있는 그림이냐 아니면 뚫는 모습이냐. 뚫는 애는 20% 급등하고 10몇 프로 급등하고 아직 뚫을 준비는 됐지만 뚫리진 않은 거는 4% 3%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뚫리게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더 레벨업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고 원리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나중에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난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왜? 4% 5%못 먹는데 20% 30%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도 꾸준하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로또랑 여러분들 비슷한 거예요. 근데 로또랑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로또는 5등 되고 4등 되고 3등 되고 1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1등 되는 거지만 이거는 갑자기 내가 상한가를 먹어. 근데 주식을 거기서 손 털고 나가는 게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손실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예, 한두 번 먹지만 그래서 오죽하면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뽀록으로 2번을 맞추는 거야. 대신 8번 못 맞추고 12번 못 맞추니 10번, 12번 왜? 12시간이니까 10시간 나머지 10시간에 여러분들이 10번을 못 맞추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 실패로 돌아가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고장난 시계처럼 2번 맞추고 내가 우쭐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된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VT도 딱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패턴 때문에 추천한 건 아니지만 이 패턴이 있고 내용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버무려져서 조화롭게 하고 우리가 뭐 합니까? 매수인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배운 패턴 자체를 요거는 뭐 사실상 상승 추세선이 뭐냐, 그 다음에 수렴 패턴이 뭔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박스권이 뭔지, 그 다음에 쌍봉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내가 눈에 조금 익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을 앞으로 계속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 정도까지 마칠게요. 고생도 좀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의준이었습니다. 네.